110번에 나오는 시조세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초장,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맷버들, 자, 맷버들은 산버들,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 맷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래 꺾어 이거는 골라서 꺾어서 좋은 것만 골라서 꺾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도치법 나와 있는데 어순이 바뀌었다. 님의 손대 보내노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 손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님의 손대, 님의 손대, 의 손대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보내노라 도치법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중장,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쇼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맷버들을 보내니 주무시는 방에 창문 밖에다가 심어두고 보시옵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셔서 꼭 나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맷버들을 보는데 그 맷버들을 나를 본 것처럼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마음이 항상 인과 함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홍랑의 이 시조는 작자가 서울로 떠나는 님 최경창을 영흥까지 배웅하고 돌아가다가 늦은 밤 함갈령에서 비를 맞으면서 맷버들과 함께 지어 보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는 평시조, 감상적이고 애상적, 임에게 보내는 사랑.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임에 대한 그리움, 표현법, 자연물, 맷버들을 통해서 화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나시조를 한번 볼 건데, 자, 창작 배경은, 자, 임재가 평안도 도사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가에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시조를 감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초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청초. 자, 푸른 풀. 이 푸른 풀은 황진이 무덤가에 피어 있는 풀을 말하는 것이겠죠. 청초 우거진 고래, 골짜기에 자난다, 누웠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느냐, 누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은다라고 하는 것이 의문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안. 자, 홍안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젊은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홍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핏기가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올라 있는 그런 예쁜 얼굴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황진이의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을 의미한다. 백골만 묻혔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골만 묻혀 있느냐, 무덤가에 묻혀 있느냐. 자, 종장을 보겠습니다.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술잔을 잡아서 권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황진이는 기생이었고 기생으로서 술잔을 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황진이를 뜻하고 이제는 무덤에 묻혔으니 더 이상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것을 쓰러하노라, 슬퍼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감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시조, 평시조, 애상적, 회고적,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인생 무상을 나타낸다.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임의 무덤 앞에서 임의 죽음을 애도한다. 자, 표현법 보겠습니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홍안, 백골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조 초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철의 시조다. 내 마음 버혀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잘라내어서 저 달을 만들고자, 자, 달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장.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만리,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구만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 되겠고, 장천이라고 하는 것은 먼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번듯이 걸려 있어 반드시 걸어 놓아서 고운님. 자, 정철이 의미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를 의미한다. 겨신 곳에 가서 비추어나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늘에 뜬 달이 되어서 임금님을 비추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인 마음을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는 평시조, 연군과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임금님을에 대한 그런 연모의 정을 나타낸다. 주제는 연군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쓴 그런 내용이다.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표현법,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인 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1번. 가의 화자는 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자, 가에서는 자, 버들은 버드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버드나무 가지, 맷버들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명기인, 자, 기생 중에서도 굉장히 빼어난 그런 기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황진이를 그리워하면서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에 나타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우리 표현법, 표현상의 특징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고, 추상적인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인 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11번, 우리 시조가 3편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랑의 시조 이화우 흩뿌릴제 초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화우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화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화는 백꽃을 의미한다. 백꽃은 봄을 나타내는 꽃이고, 자, 우라고 했으니까 백꽃이 비를 흩뿌리듯이 흩날리고 있다. 우리가 벚꽃을 상상해 보면은 꽃잎이 비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자, 백꽃이 비 내리듯이 흩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랬습니다. 이 말은 봄에 임과 이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장을 보겠습니다.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이랬습니다. 추풍낙엽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그래서 가을이죠. 그래서 이제는 봄에 헤어져서 이제는 가을이 되었다. 시간적인 흐름이 나타나 있고, 저도 날 생각는가 이랬습니다.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줄은 초장, 중장은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리는 객관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멀리 떨어져 있다. 외로운 꿈만 임을 향한 그리운 마음의 표현이다. 오락가락하노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랑도 마찬가지로 기생이 되겠는데, 자, 기생인 개랑의 시조 정리합니다. 평시조, 연정과 감상적, 애상적,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서와 태도는 임에 대한 그리움.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 이화, 우, 추풍, 낙엽,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2번, 시어의 적절한 사용으로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봄을 나타내는 이화우와 가을을 나타내는 추풍 낙엽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이별을 하고 나서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경덕의 시조 마음이 어린 후인이 같이 보면, 자, 초장.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음이 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리는 자, 현대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으로 사용되지만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모두 다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중운산에 라고 했습니다. 만중운산, 겹겹이 구름 낀 산 속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만중운산, 겹겹이 구름 낀 산 속에 라고 하는 것은 인과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데 이 깊고 깊은 산 속에 어느 님이 오리마는 이렇게 깊고 깊은 산 속까지 누가 찾아오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종장을 보겠습니다.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는 잎 부는 바람. 자, 지는 잎은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 긴가 하노라. 혹시나 행여나 그 사람인가 하노라. 자, 이 말은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금 초장의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서경덕은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치법, 지는 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치법 어순을 바꾸지 않았다면 잎이 떨어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부는 바람, 이거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치법을 사용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글자 수 3543에서 3과 5의 글자 수까지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서경덕의 시조, 마음이 어린 후인이 평시조, 연정과 감상적, 낭만적,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나타낸다. 자, 마찬가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 되겠죠. 자, 표현법, 과장법 사용됐다. 만중운산. 자, 구름 낀 산이 만겹이나 쌓여 있다. 이런 말은 좀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도치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박효관의 님 그린 상사몽이, 자, 초장. 님 그린 상사몽이 실소리 넋이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사몽. 자, 서로 그리워서 꾸는 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실솔. 자, 실솔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귀뚜라미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화자의 마음을 전해주는 소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 실솔에 넋이 되어 이거는 귀뚜라미에 넋이 되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장 추야장 이거는 기나긴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님의 방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뭐가 되었기 때문이냐면 실솔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조그만한 귀뚜라미는 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이런 그 마음의 심리. 자, 사랑하는 님이 나를 잊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화자를 잊은 임에 대한 야속함을 표현한다. 자, 박효관의 시조, 평시조, 연정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현법. 자, 자연물 귀뚜라미를 임과 화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시어를 우리가 찾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에 만중운사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자,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3번 다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은 자, 어떤 소재를 통해서
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나다의 공통점을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4번은 떨어져 있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